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트칠성 김하연 작가입니다. 우리 합격을 위한 긴 여정을 김하연 작가의 동영 모의고사와 함께 합격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립니다. 자, 동백꽃 제1회 4강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자, 시간에는 동영 모의고사 1회 71번부터 80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문제는 당연히 풀어보셨겠죠? 자, 먼저 매도인 담보책임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자, 권리하자가 총 5개였는데 첫째 전부 타인 권리 매매, 둘째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세 번째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 행사, 즉 경매 남았다는 거죠. 네 번째 소량 부족 일부 멸실, 다섯 번째 용의 물권 등등 제한 물권으로 제한이 있다. 이 5개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하자를 알았던 악의 매수인도 행사 가능한 게 있습니다. 전부 타인 권리에서 해지할 수 있고 일부 타인 권리에서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죠. 다음 3번은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 행사, 즉 경매 나왔죠. 사안이 제일 중대하니까 악이라도 해지하고 손해배상 등등 뭐든지 할 수 있다. 가서 매도인 막 때려 죽여야 돼요. 이건 악의도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겁니다. 악의도 가능한 게 전의 일감 실손해, 전의 일감 실손해, 예전에 했던 일감에서 손해 얻었다. 전의 일감 실손해, 이건 악의도 가능한데 그럼 이 이외에는 무조건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제일 아래 4번, 5번은 빨강색이 없죠. 여기는 무조건 선의만 가능하고 악의도 뭐뭐 할 수 있다. 무조건 틀립니다. 다음 행사기간은 선의는 뭘 알아야겠죠? 안날부터 1년이고 악의는 알았죠. 안날이 계약일이라 1년입니다. 물론 밑에 5개 중에 1번과 3번이 있죠. 1번 전부 타인 권리 매매와 3번 저당권 전세권이 행사됐다. 이 2개는 매수인이 권리를 하나도 취득 못하니까 1년 제한받지 않습니다. 나머지 3개만 1년 제한받아요. 특히 선의 안날 1년 꼭 외웁니다. 자, 그럼 아까 이 5개 봤는데 자, 오른쪽 200 보세요. 갑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나 뭐 가압류 똑같아요. 그럼 갑이 소유자죠. 을은 아무 효력 없습니다. 근데 이걸 병이 샀네요. 병이 누구에게 샀죠? 갑으로부터 샀죠. 그럼 병이 가등기가 있는 거 당연히 알고 산 악입니다. 근데 병이 가등기가 있는데 왜 샀을까요? 여러분 가등기가 있는 걸 왜 사요? 미쳤으니까 미친놈이죠. 갑이 이랬겠죠. 갑이 내가 책임지고 가등기 없앨 테니까 나 믿고 사세요. 그러니까 이 미친놈이 산 겁니다. 근데 가등기를 없애기는커녕 을이 4번째로 본등기하면 순위가 2번으로 소급하니까 이 병은 소유권 상실해버립니다. 금평은 매도인 갑에게 책임을 물어야겠죠. 근데 이 가등기나 가압류로 소유권 뺏긴 게 왼쪽 1, 2, 3, 4, 5에 없습니다. 이 중에 유사한 걸 찾는데 그나마 1번과 3번이 유사한데 두 개 차이점이 뭐죠? 악의일 때 1번은 손해배상이 없지만 3번은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이 3번 여기를 유추합니다. 그래서 이 악의 병도 계약 해지하고 뭐까지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아래 보세요. 가등기 가로 열고 또는 가압류 둘 다 똑같습니다. 이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하면 안 되죠. 근데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 기한 본등기가 기록됨으로써 그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 얘라 잘해버렸다. 미친놈이잖아요. 그 다음 매매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둘 다 미쳤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은 경우 민법 576조 소정에 담보 책임을 진다고 보니 상당하다. 따라서 악의 매수인도 해지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그리고 갑을 가서 막 때려 죽여야 돼 이건. 자, 문제 봅니다. 71번 매도인 담보책임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악의 동그라미세요. 악의 매수인도 그 부분 비율로 대금 감액 동그라미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전에 일감 맞았네요.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돈을 출제했죠. 돈을 지출한 경우
그럼 아기 매수인도 매도인 돈을 대신 갚았죠. 그래서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으로부터 취득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3자의 동그라미쳐요. 저당권 실행 동그라미 그럼 실행으로 잃게 된 경우 을은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 당시에 알고 동그라미 알고 있었더라도 갑과 계약 해지할 수 있다. 해지 동그라미 실손해 4번 매매계약 당시 그 목적물에 동그라미 쳐요. 일부 멜실 동그라미 그럼 전해일감 실손해 아니죠. 그럼 선의만 할 수 있다. 일부가 매실된 경우 악이 나왔죠. 제일 끝에 뭐뭐 할 수 있다. 무조건 틀렸습니다. 선의만 가능하다. 정답은 4번이죠. 자 5번 주의하세요. 가압류 동그라미 가등기 똑같아요.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한 을이 미친놈이죠. 그 가압류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에라 잘해버렸다. 다음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을은 계약 체결 당시에 가압류 존재를 알고 동그라미 알고 있었더라도 동그라미 쳐요. 손해배상 청구 동그라미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 저당권 실행과 똑같이 5번을 봅니다. 그 다음 담보책임에서 이제 물건하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권리하자와 물건하자 어떤 걸 발견하기 더 쉽죠? 권리하자는 등기부를 봐도 모를 수 있죠. 근데 물건하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러 갔어요. 근데 4살짜리 꼬마도 엄마 화장실 천장에 물새라고 4살도 알잖아요. 우리는 몰라도 4살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발견하기 엄청 쉽습니다. 따라서 아기 매수인은 담보책임 행사할 수 없고 여기 선의 무과실 매수인만 담보책임을 행사할 수 있어요. 왜 무과실료예요? 4살짜리 꼬마도 아니까. 다음 경매로 취득하면 담보책임 행사할 수 없어요. 경매는 권리하자에서만 담보책임 행사할 수 있고 기간도 짧아요. 선의 안날 6개월. 그 다음 건축법 때문에 건축할 수 없다. 이처럼 법률적 제한이나 법률적 장애가 있다면 이거 역시 목조물 하자나 물건 하자로 봅니다. 자, 문제 72번. 민법상 특정물 동그라미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매도인의 고유과실은 하자 담보 책임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담보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죠. 매도인은 고유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지는 겁니다. 2번과 헷갈리면 안 돼요. 2번 아기 동그라미 아기 매수인에 대해서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 지지 않죠. 아까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만 담보 책임을 행사할 수 있어요. 3번 매매 목조물의 서화, 그림이 위작, 가짜로 밝혀진 경우 매도인 담보 책임이 발생하더라도 매수인은 착오 이후로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이죠. 이게 작년에 공인노무사 나오고 작년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3번은 이거죠. 착오는 민법 총칙에 있고 담보 책임은 계약법에 있습니다. 두 가지는 요건과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따라서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 취소도 가능하다. 자, 4번 경매적 경매 동그라미 목적물의 물건 동그라미 물건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 담보 책임 발생하지 않고 5번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해제권 인정되지 않고 그냥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죠. 정답이 3번입니다. 다음 7에 3번 계약금 옳은 겁니다. 1번 계약금 계약은 하나에 독립안도 틀렸다고 볼 수 있어요. 종된 계약이니까. 그 다음 요물계약 맞죠? 요물계약 동그라미로서 다음 주계약이 취소되면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죠. 종된 계약이라 매매가 취소되면 계약금 계약도 실효됩니다. 2번은 X,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X. 3번 당사자가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동그라미 쳐요. 계약금 약정 동그라미 이거 해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계약금을 주기로 약정하면 그것도 약정이라 계약금 줘야 되는데 안 주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주기로 한 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4번
토지거래가 받지 않아. 자, 유동적 무효 동그라미. 상태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관한 규정 외에서 해지할 수 있다죠. 있다? 있다. 정답은 3번이고 있다. 그러니까 유동적 모유에서는 채무불이행 해제 못합니다. 근데 이행 착수 전이라면 여기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 5번 해약금에 관한 규정 외에 계약 해지한 경우 당사자 사원 간에 그 해지에 따른 자, 손해배상 동그라미 발생하지 않죠. 답이 3번입니다. 7, 4번 사론에 주의하세요. 임차인 갑 동그라미 임차인이 갑이에요. 임대인 을 동그라미 을에게 지상물 매수 초용권 행사하는 경우 설명 틀린 겁니다. 우리 중개사 30의 변형입니다. 1번 갑의 매수 청구가 유효하기 위해서 을 승낙 유효하는 거 아니죠. 이건 형성권입니다. 2번 건축허가 받은 건물이 아니라도 갑은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무가도 철감 아까워요. 3번 갑 소유 건물이 을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 위에서 걸쳐서 건립된 경우 갑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한 토지 상에 서 있는 건물 중에서 구분 소유 객체가 되는 것에 한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죠. 4번 임대차가 갑의 채무불이행 동그라미 그럼 제일 끝으로 달려가요. 제일 끝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채무불이행은 매수 청구 못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 5번 갑은 매수 초용권 행사에 앞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 먼저 해야 되죠. 그리고 쪽팔리게 거절당할 때 매수 청구합니다. 그 다음 자 건물이 증축이 나오면 우리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성이 없다고 봐요. 따라서 이건 애초에 부속물이 아닙니다.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독립성이 없으니까 이건 애초에 비용, 유익비 같은 비용 청구 문제입니다. 그럼 이건 임의규정이라 포기 약정 가능하죠. 증축은 원칙보다 비용 상환이에요. 임의규정. 자, 75번. 임차인의 부속물 동그라미 매수 청구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일시사용 동그라미 쳐요. 그럼 제일 끝에 행사할 수 없습니다. 2번 임대차 계약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동그라미 그럼 제일 끝에 인정되지 않아요. 3번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경우 그럼 행사하면 무슨 계약이 성립하죠? 매수니까 매매계약. 그럼 매매계약은 동시행 관계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임차인은 가로쳐요. 가로 임대인이 매도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괄호. 그 다음 부속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가 동시행 항변할 수 있다. 4번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 동그라미 그럼 제일 끝에 대상되지 않습니다. 5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 비용으로 중축 동그라미 그럼 중축은 독립성 없어요. 그럼 이건 부속물 아니에요. 비용 상환입니다. 중축한 부분을 다음 가로쳐요. 자 임대인 소유로 기속시키기로 약정까지 가로. 그럼 이건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약정 유효입니다. 약정하였다면 그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강행 규정 아니에요. 반환 무효 아니에요. 임차인의 부속 매수 인정 안 됩니다. 이건 애초에 비용 문제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대항력은 해마다 꼭 시험에 나옵니다. 대항력이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신소유자, 매수인, 경락인 등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죠. 그럼 대항력 갖춰야 할 시기가 있는데 매매 등 법률 행위로 소유자가 바뀔 때와 경매로 바뀔 때 판단이 서로 다릅니다. 매매에서는 저당권을 보지 않아요. 매매에서는 양수인,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더 빨라야 되고 그래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저당권, 그래서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 원리, 즉 최선순위 저당권 등보다 대항력이 빨라야 대항력이 살아남고 말소 기준보다 대항력이 느리면 소멸합니다.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다. 자 그럼 갑소유 부동산에 첫 번째 근저당권자 A가 있고 두 번째 지상권, 전세권 얘들은 물권이라 대항력 있죠. 다음 임차권이 대항력 있다 해보세요. 그럼 이 을들은 갑과 계약이 있고 이 을들은 현재 대항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근저당권자 B가 나오는데 네 번째로 이 부동산이 매매가 돼서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됩니다. 새로운 소유자 병이 을 3명이죠. 야 을들 너희들 다 나가. 내가 소유자니까 너희들 다 나가 그래요.
그럼 이 을들은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까? 그럼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매매로 소유자 바뀌었죠. 그럼 매매가 4번이라 2번 을들이 시간이 빠르죠. 그럼 이 을들은 갑과 매진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B형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난다. 남은 기간 다 사용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전세권자 을 나갈 때 누구에게 전세금 받아요? 병이죠. 주기는 갑에게 줬지만 나갈 때 병에게 받는다. 다음 임차인 을 나갈 때 누구에게 보증금 받아요? 병입니다. 따라서 이 을들은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 말은 병을 갑지에 대입합니다. 마치 병과 을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똑같이 책임집니다. 따라서 양수인 병이 갑지를 승계한다 같은 말이에요. 다시 을이 대항력 있다 같은 말은 양수인은 양도인 갑지를 승계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안 쫓겨난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후순위 재산권자가 네 번째로 경매를 청구해서 병이 경락받았습니다. 경락인이 눈 부릅뜨고 야, 을 너희들 다 나가 그래요. 그럼 을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그럼 경매에서는 항상 최선순위 재산권이 말소기 진글입니다. 그럼 1번부터 소멸하죠? 을들 대항력 다 소멸한다. 얘들이 제3취득자. 그래서 이 을들은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 쫓겨난다. 쫓겨난다. 그러면 병에게 부동산 인도해야 된다. 대항력 없어요. 그 말은 이제 양수인 병은 양도인지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대항력 있다가 양수인은 승계한다. 대항력 없다가 양수인은 승계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항력 있다가 승계한다. 주택을 잠깐 볼게요. 갑소유 주택을 우리 임대차에서 계약기한 2년에 보증금 3억을 지급하고 임차권과 대항력을 취득했다. 그럼 을은 보증금 3억을 지금 달라 못하지만 임대차가 끝나면 갑에게 보증금 3억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병이 을의 채권자인데 을이 돈 안 갚으니까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네 번째로 가압류했습니다. 자, 그럼 을은 병의 채무자고 자 보세요. 갑과 을은 누가 보증금 반환할 채무자죠? 갑이라 갑이 을에게 보증금 반환을 채무자입니다. 그럼 병이 보기에 갑이란 사람은 내 채무자 을에게 보증금 반환을 채무자 그 자를 제3채무자랍니다. 제3취득자 아니에요. 제3취득자는 방금 앞그림에 나왔죠. 이 상태에서 주택이 정한테 팔려서 등기하면 아까 대항력 있다가 뭐였죠? 양수인 정의, 양도인 갑 지위를 승계한다. 그래서 양수인은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 병도 양수인 정에게만 가압류력을 행사할 수 있고 갑에게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대항력 있다가 승계한다. 76번 주임법 틀린 겁니다. 1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면 기간은 2년 맞아요. 2번 주택 전부를 일시 사용이 명백하면 이 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임대차 보증금 감액으로 주임법상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말이 통정 허위가 없으면 소액 임차인 보호받습니다. 4번 임대차 성립 시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 가진 임차인은 동그라미 대지만 경매 동그라미 토지만 경매되더라도 그가 토지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 다 대지가액을 포함합니다. 5번 주임법상 대항력 갖춘 동그라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 동그라미 쳐요. 양수인은 그럼 승계한다죠.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지를 승계 동그라미 승계한다죠. 이게 틀려 정답입니다. 77번 상위법 옳은 겁니까? 우리 기출문제입니다.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필요 없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요건이죠. 황우석 2번 사업자 등록 동업처요.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은 이 법 적용되지 않죠. 2번이 정답이고 3번은 최단기간 1년이에요. 1년입니다. 4번 전차인 차이면책 3기 연체입니다. 그때 해지하는 거죠. 5번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기산점 방이 있는 날 들렸죠.
임대차가 종료한 날,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동그라미, 3년을 맞았네요. 소멸시효 3년인데 소멸시효 기산점이 임대차가 끝나야 권리금 맞죠? 그러니까 끝난 날입니다. 7, 8번 가분을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자의 동그라미 쳐야겠죠? 을소유 부동산 동그라미, 부동산 가액 3억 원에 가등기 동그라미 써요. 갑이 맞췄고 그 후 평이 그 부동산에 저당권 동그라미 쳐요. 씁니다. 평 맞췄다. 그럼 평이 후순위 권리자죠. 옳은 겁니다. 1번 채권자 갑이 담보권 실행 통지할 때 청산금이 없더라도 2개월 청산기간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2개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등기 기한 본등기 아직 청구할 수 없죠. 2개월 청산기간 보장해줘야 됩니다.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2번 갑이 담보권 실행을 통해서 우선 변제받게 되는 이자나 지연배상금 등 피담보채권 범위는 청산금 지급 당시가 아니라 평가액 통지 당시입니다. 2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거죠. 3번 갑이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2개월 청산기간이 지난 경우 청산금 지급이 없다면 채무자 을은 대여금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산기간 지났더라도 아직 돈 안 받았죠. 그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4번 채권자 갑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 액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담보권 실행 통지는 효력이 있다죠. 효력이 있다. 일단 돈 갚아 했으니까 효력이 있습니다. 자, 5번 갑이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통지해야 할 청산금 평가액은 자,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잘 보세요. 그 당시 목적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이 들렸죠. 모든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게 아니라 갑채권과 다음 갑의 선순위 채권을 공제하죠. 예, 모든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5번 이게 2019년 변리 3제죠. 그 5번 지문이 그때 2019년 우리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어요. 이처럼 기초문제는 다 돌고 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시험 기초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돼요. 올해 우리 시험의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79번 이제 집합건물 옳지 않은 겁니까? 1번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변경해서 구조상으로 이용상으로 다른 전유 부분과 독립 동그라미 당연히 독립성이 있어야겠죠. 자, 2번 주의하세요. 작년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복도 계단과 같은 공용 부분 일부를 아무런 권한 없이 점유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구분 소유자들에게 이제 손해가 생긴다라고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임료상당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작년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복도 계단은 원래 임대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불법 점유하면 다른 구분 소유자가 사용할 수 없으니까 손해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 불법 점유자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례가 바뀌어서요.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대지에 대한 지상권도 대지 사용권 될 수 있습니다. 5번 집합건물의 관리자는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그라미 전원을 구성하며 별도의 설립행위 동원을 필요 없습니다. 5번 구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 허가 신청 등을 통해서 구분 의사가 동그라미 쳐요. 객관적으로 표시 동그라미 그러니까 구분행위도 일종의 법률행위라 이래 의사가 객관적 표시되면 그때 구분행위 존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부동산 실면법 가볍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4조 1항에서 명의시사 약정 모요 2항에서 빨강색 등기도 모요 3항이 중요하죠. 3항 1항 및 2항 무효 동그라미 무효는 제3자 앞에 선의가 없네요. 선의하기 포함해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특징이죠. 그러니까 비통착사강은 선의 3자만 보호되는데 부동산 실명법 무효는 악의도 보호된다. 엄청난 특징입니다. 그래서 약정과 등기 원칙 다 무효예요. 그리고 악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종중 외의자가 있거나 법률상 배우자, 종교단체 여기는 언제나 유효가 아니라 언제나 유효가 아니죠.
탈세, 탈법 등 법령 회피 목적 없을 때만 예외적 유효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 이 중에 이자간 맹신탁에서 오늘은 유효를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갑부동산을 을과 명의세 확정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기면 이게 유효래요. 어떨 때 유효죠? 갑이라는 종중이 종혼에게 있거나 둘이 법률상 배우자거나 종교단체입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 판례가 대내적 소유자와 대외적 소유자를 나눕니다. 유효일 때. 그럼 둘 간에는 갑이 소유자죠. 신탁자가 소유자. 근데 을 등기 유효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수탁자 을이 소유자입니다. 이 두 개를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갑과 을만 있잖아요. 그럼 갑과 을만 있으니까 갑이 소유자라 갑은 을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을이 등기를 넘기지 않으면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유효니까 해지할 수 있어요. 만약 무효라면 해지할 수 없는데 유효라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 우리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 취득하죠? 병에게 누가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니까. 이 사조 사망은 아까 1항, 2항 및 무효, 이건 무효일 때만 써먹어요. 이 특칙이 아니에요. 여기 무효만 써보니까. 지금 여기는 을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유효라 수학으로 100이니까 병도 그냥 무조건 100은 100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에게 을이 소유자라 취득합니다. 사조 사망 특칙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을 등기를 정의 위조해서 등기하면 불법 등기 말소해야겠죠? 그럼 누가 말소해야 돼요? 을만 말소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직접 못합니다. 갑은 을을 대위해서만 가능하다. 갑이 소유자가 아니니까. 다음 X부동산을 무가 불법점이하면 쫓아내야겠죠. 누가 소유자죠? 을만 물권적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직접 못합니다. 갑은 을을 대위해서만 가능하다. 이처럼 유효일 때 대내적 소유자와 대외적 소유자 분명히 구별하세요. 자, 80번. 갑종종은 자신 넥서스를 적법하게, 그 말이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 없이 종은 을에게 명의시하겠다. 옳은 겁니다. 1번 을은 수탁자. 수탁자는 타주점이라 취득시효 못합니다. 수탁자율이 평온 공인하게 10년간 X토지를 점유한 경우 을은 시효 취득할 수 없어요. 타주점유. 2번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 갑은 소유자 아니죠. 갑은 소유권을 행해서 직접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없다. 을만 할 수 있죠. 3번 갑인 명의탁자 해지할 수 있죠. 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 동그라미. 소유권에게 을에게 행사하는 등기초원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3번이 정답이네요. 갑과 을끼리는 갑이 소유자니까. 4번 을이 병에게는 을이 소유자여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이전 등기한 경우 병이 악이라도 토지 소유권 취득한다. 왜 그래요? 을이 100이라 병도 100. 5번 제3자가 토지에 관해서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경우 갑은 소유권에게서 직접 방해 배제 구할 수 없죠. 제3자에게는 을만 소유자라 을만 할 수 있고 갑은 직접 못하고 을을 대위해서만 가능합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자, 어떠세요? 동일 모의고사 이렇게 4일간 해설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동일 모의고사는 내가 틀린 건 시험이 잘 안 나옵니다. 시험은 내가 아는 걸 많이 나오거든요. 아는 것을 실수하지 않게 맞춘 지문을 계속 반복해 보셔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아는 것도 다시 한번 귀에 담아 듣는 거죠. 그러면 시험장에 기억납니다. 그 문제 실수하지 않겠죠? 그래서 해설 강의를 듣는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 이제 2회 문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문제는 밴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회 문제는 다른 시험 기출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출문제 28회 기출문제를 변형했어요. 옳은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틀린 지문은 옳은 걸로 완전히 180도 탈바꿈한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정확히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2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